용 심리학, 투사, 프로젝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특정 사람의 특정 행동이 유난히 눈에 거슬리거나 배우자나 자녀의 어떤 모습이 참을 수 없이 싫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근거 없이 끌리거나 이상화하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게 투사라는 심리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용 심리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투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면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을 풀 수 있습니다. 1부, 투사란 무엇인가? 투사의 정의. 투사. 영어로는 프로젝션인데요. 마치 영화 필름을 스크린에 투사하듯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 비춰서 보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특성, 내가 억압한 감정, 내가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다른 사람한테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억압된 면이다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화를 내는데 실제로는 본인 안에 억압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나약해 라고 무시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함이 있는 겁니다.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요.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일수록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투사가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왜 투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을 의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특성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또 어떤 감정은 너무 불편하고 어떤 욕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억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분노나 공격성을 억압하게 되는데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그림자로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압된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남아서 투사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타인의 분노나 공격성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 저 사람 성격 정말 더러워. 이런 식으로요. 투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이기도 한데요.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남한테 투사함으로써 그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투사의 두 가지 종류. 투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부정적 투사와 긍정적 투사입니다. 부정적 투사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면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건데요. 저 사람은 정말 게으르다.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교활하다. 이런 식으로 타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억압된 게으름, 욕심, 교활함이 있는 거죠. 긍정적 투사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긍정적 잠재력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건데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완벽해. 저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타인을 이상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남한테서 보는 거예요. 긍정적 투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면 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또 내 안의 잠재력은 평생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2부, 투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부관계에서의 투사. 투사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부부관계인데요. 배우자는 우리의 가장 큰 투사 스크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긍정적 투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은 완벽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성화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의 눈이 먼 상태인데 이게 바로 긍정적 투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투사가 철회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속았어. 이런 실망감이 오는 건 사실 상대가 변화한 게 아니라 내 투사가 철회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 투사가 시작되는데요. 배우자의 특정 행동이나 성격이 참을 수 없이 싫어지고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정말 문제가 많아. 이런 비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배우자한테서 내가 억압한 나의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감정 표현을 참을 수 없어 하는데 실제로는 남편 자신이
평생 억압해온 자신의 감정성을 아내한테서 보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의 무관심을 참을 수 없어 하는데 실제로는 아내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독립 욕구를 남편한테서 보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투사. 부모가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요. 특히 중년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한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사하는데요.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자녀를 통해 자신의 미완성된 야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녀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투사인 거죠. 또 어떤 부모는 자녀한테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화를 내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너는 왜 그렇게 유유부단하니? 이렇게 비난하는데 실제로는 부모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함을 자녀한테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건 투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 또 투사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또 투사일 수 있는 거죠. 직장 관계에서의 투사. 직장에서도 투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동료들 사이에서 투사가 갈등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상사를 부모처럼 투사하는데요. 권위적인 상사를 보면서 어린 시절 엄격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과다하게 위축되거나 반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부모와의 관계를 상사에게 투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동료의 특정 행동에 유난히 화가 나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 잘난 척해. 저 사람은 너무 경쟁적이야. 이렇게 비난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억압한 자신의 자기 과시욕이나 경쟁심을 동료한테서 보는 겁니다. 긍정적 투사도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선배나 멘토를 과도하게 이상화하면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거거든요. 투사를 알아차리는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투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감정 반응인데요.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에 유난히 강하게 반응한다면 투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나만 유독 저 사람한테 화가 날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저렇게 참을 수 없을까? 이렇게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투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그랬고 남편도 그래. 전 직장 상사도 그랬고 지금 상사도 그래. 이런 식이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투사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는 확신인데요. 저 사람은 100%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완전히 무책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한다면 투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은 복잡하고 다면적인데 한 가지로만 보인다면 내 투사가 개입된 거거든요. 3부 투사를 초래하기. 거울로서의 타인. 투사를 초래하는 첫 번째 단계는 타인을 거울로 보는 것인데요. 내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이 사실은 나를 보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융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사실 나 자신과의 만남이다 라고 했는데요. 타인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한테서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은 나의 어떤 면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왜 하필 저 특성이 눈에 띌까? 이렇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사는 무의식적이고 인정하기 싫은 나의 면을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투사를 인식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림자 통합하기. 투사를 처리하려면 결국 그림자를 통합해야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렸죠? 내가 부정하고 억압한 나의 어두운 면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투사는 대부분 그림자의 투사인데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사를 처리하려면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구나를 인정해야 하는데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화낼 때 나한테도 이기적인 면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할 거예요. 나는 절대 저렇지 않아. 하지만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특성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투사가 초래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며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긍정적 투사 초래하기. 부정적 투사만큼 중요한 게 긍정적 투사를 초래하는 건데요. 타인을 이상화하는 것도 투사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서 내가 보는 긍정적 특성이 사실은 나한테도 있는 잠재력은 아닐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자신감이 부럽고 대단해 보인다면 그건 내 안에도 자신감의 씨앗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전혀 없다면 부러워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해요. 긍정적 투사를 처리한다는 건 타인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건데요. 저 사람도 대단하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죠. 책임 가져오기. 투사를 초래하는 건 결국 책임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이 상황을 만들어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무관심해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남편의 무관심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걸까?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도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투사하는 부분과 실제 상대방의 문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투사를 처리하고 나면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책임을 가져온다는 건 자책하는 게 아니라 힘을 되찾는 건데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로 바뀌는 겁니다. 4부 투사 너머의 관계. 있는 그대로 보기. 투사를 처리하면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내 투사 스크린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를 내 기대나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자녀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대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보며 동료를 내 그림자의 투사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개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지는데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고유함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 투사가 처리된 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인데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관계, 의존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투사로 인한 환상적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가능해지는데요.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성숙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기 이해의 도구. 역설적이게도 투사는 자기 이해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통해 내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물어보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억압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은 모든 투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요. 타인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와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평생의 과제. 투사를 처리하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과제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투사하고 그걸 인식하고 처리하고 다시 투사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투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투사를 빨리 알아차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아, 내가 지금 투사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투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클로징. 오늘 우리는 융 심리학의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투사는 내 무의식을 타인에게 비춰보는 현상인데요. 부정적 투사는 내 그림자를 타인에게서 보는 것이고 긍정적 투사는 내 잠재력을 타인에게서 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타인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타인에게서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은 내 안에 억압된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서 부러워하는 것은 내 안의 잠재력입니다. 투사를 철회하고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쉼터 엘리아스입니다. 감사합니다.